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은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시작한다. 아직 자고 있는지, 아직이라고 하기엔 좀 이른데 카톡 메시지에 답은 없고 읽지 않은 상태. 어제 좀 잠을 뒤척였고 비가 와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저녁 산책은 하지 않았고, 어제는 두 가지가 있었고, 뭔가 이웃에게 전하는 메시지, 계집을 좀 안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하는 얘기, 또 하나는 라디오 소리를 좀 줄여달라는 부탁,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소리가 나지 않는다. 삐비비비.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계집 옮기는 건 뭐 손이 좀 많이 필요해서일지 싫은 걸지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고, 오늘 가보면 또 알겠지. 어제 점심때까지는 그대로였고, 못마땅해하는 눈치, 찌푸린 얼굴.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건데요 라는 말에 대한 뉘앙스. 자기는 뭐 그걸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자기 공간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 양어장이 길을 한가운데로 두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 가운데가 길이고, 그 길가에 개를 놨으니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가 적고, 차야 뭐 불편한 게 없을 거고. 근데 문제가 된 건 우리 산책로에 그게 반드시 관통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였지. 항상 짖고 크게 짖고 졸다가 짖고 자다가 짖고, 그러니까 얼굴도 자주 봐서 괜찮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짖어대니 좀 불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냥 와이 하는 소리가 좀 싫잖아 사실은. 그 날카로움이 왜 나한테 짖어라는 어떤 반감이 생기니까 그런 기분 나쁨을 하지 않는 게, 그럼 불쾌하게 여길 거고, 그 불쾌함은 양어장이나 양어장의 생태, 주변 생태를 좀 망치는 부분에 대한 눈살이 찌푸리는 것들,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가 연결돼 있는 무수히 많은 파생을 낳을 수 있으니 그 하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소리는 정말 그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큰 뭐라 그러지, 용기를 냈다라고 봐야 되겠지. 아니면 좀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가볍게 전하는 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고. 오늘 저녁에는 저번 주에 못다한 아쉬운 그걸 좀 하고 싶다. 아내와는 지금 좀 대화가 잠시 멈칫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일상의 얘기들, 여행도 가고 싶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는 것도 노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영록이는 또 어떻게 결정했을지 궁금도 하고, 영탁이는 어떻고,
다 어떤 연관들이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거나 조금만 진척이 되길 기대하지만, 그걸 뭐 내 인의로 다 끌어낼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내 바라는 건지 자기가 바라는 건지 본인들이 바라는 건지 아닌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봐봐, 그치? 시간 해결해 주잖아. 낌새가 노랬어. S&P 500 나스닥. 그래, 연준의 테이퍼링 6월 15일. 그러니까 뉴스와 언론이 떠들 때면 두 가지를 의심해야 되지. 하나는 진짜로 그렇게 버릴 만한,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앞에 있을 때 미 금리가 1.8, 1.9까지 치솟고 금값이 1,900달러를 넘어설 때, 그때는 실제 일어났지. 근데 잠시의 쇼처럼 금값은 1,7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급감했지. 그러면 이제 이게 연말까지 경기 안정화 회복세에 힘입어 금값은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냐, 1,600달러를 보고, 또는 과거치의 연장선상인 1,300이나 400달러를 보고 하향 안정세로 갈 거냐. 근데 어찌 금값만 물가 상승에 역행하리요. 물가 상승이라는 건 같은 경우지. S&P 500이 꾸준히 올라간다, 계속 거래를 통해서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금 또한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물가가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금값이 마냥 떨어질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 한계치의 저점은 1,700달러였지. 근데 긴 시간으로 본다면 1,400, 300까지도 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마 알람을 6개월 한도에 있는, 6개월에 이제 풀리는, 6개월밖에 해주지 않는 알람은 설정을 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긴 한데, 그렇다.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하고. 달러는 정말 잘 봤지. 그러니까 오르는 건 순식간이야. 올랐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판단이 필요해. 아이고,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정말 개무시를 배워야 될지, 기를 죽여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고, 기를 죽인다 하면 노력이 수반되는 거고, 그걸 주인은 모를까라는 생각의 탓, 그러니까 남 탓을 또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해결책은 뭘까? 민원을 낸다? 그래, 민원을 내서 민원이 움직이게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네. 뭐 어렵노. 그럼 언젠가 한번 사진 찍어 놔야 될 거고, 사진이 아니어도 와서 보겠지,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짠짜잔짠짠짠짠짠. 뭐가 말이 끊겼다, 그지? 푸릇푸릇한 것들, 농작물의 거움, 싱그러움, 새소리. 정말 좋다. 좋아. 세종시의 뚝방길이라고 할까, 천변이라고 할지, 거기서 느끼지 못한 맛을 여기서 정말 듬뿍 받네. 내가 직접 재배하지 않아도 이 노력들, 땀들, 그리고 수확하는 때
쑥쑥 자라남,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그래 뭐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옥수수는 씨앗을 심어 한 줄 한 줄 올라올 때 키가 우죽순, 거의 근데 대동소이해. 뭐 가운데와 가장자리를 비교하면 또 가운데가 좀 크긴 한데, 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거 저런 거 어차피 자라나고 수확을 맺을 거고, 결국엔 옥수수를 생산하고 추워짐에 따라 사그러들겠지. 그리고 내년에 또 심어서 또 나올 테고. 묶여있는 게 일생, 한해살이 옥수수, 펼쳐진 감자밭. 평소에 그걸 바라보는데 감정, 그치? 저건 뭘까? 풀이 많이 자랐네. 한 그루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묵직함? 참 세월을 많이 그러니까 이 시골의 도시화가 진전된 상황을 다 지켜봤을 거고, 주변의 변화상조차 다 봤을 것 같고, 어느 순간 양어장이, 어느 순간 폐지압축장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묵묵히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나게 만드는. 억지로 한다, 해야만 해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한다. 아마 기분이 다 다를 것 같아. 근데 셋 다 답은 한다야. 하는 거지. 억지로든 해야만 해서든 하려고 해서든 내켜하든 내켜하지 않든 좋든 싫든 한다야, 한다. 한다라는 거는 앞에는 다 감정을 지칭하는 것 같아.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고, 한다라는 건 결국 거기에는 그 자체는 감정이 없지. 내가 산다라는 거는 그 자체는 어떤 감정을 내포하지 않아. 사니까, 살아서 어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살아 뭐해? 잘해볼까? 이거는 반성해야 되지 않아? 어떤 욕심이나 아쉬움이 또 묻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다는, 나는 산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 한다는 그 자체로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자체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완전해. 근데 어쩌면 식상해. 맛도 멋도 향기도 없어. 나는 한다. 무엇을 어떻게, 아무런 말이 없이 난 한다야. 얼마나 식상해. 그러니까 망망대를 떠나는 한 척의 배가 꿈꾸는, 지향하는 바가
그리고 나아가는 데 따른 어떤 그런 수많은 노력들, 결국에는 그것이 감정과 연결이 되고, 그 감정은 지금처럼 한다, 나는 한다, 이 한다를 꾸미는 말이 된다는 거지. 산다, 풍요롭고 다채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나는 한다, 한다라는 말은 전제로 깔았던 완전 무결해라는 말과는 또 대치되지. 왜냐면 나는 한다, 한다라는 말은 어떤 꾸밈 없이 왠지 완전 무결해 보이는데, 공허해, 그냥 무채색의 어떤 도화지 같아. 그냥 흰 도화지, 색이 칠해지지 않아. 하지만 그 앞에 옆에 어떤 말들을 넣는 순간 다채로워지고 풍요롭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의미를 갖잖아. 나는 재밌게 한다, 즐겁게 한다, 해서 기쁘다, 해서 행복하다, 만족한다. 앞뒤로, 옆으로, 뒤로, 밑으로 여운을 남기는 어떤 말들이 결국에는 이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다채롭게 한다는 거. 그럼으로써 더, 그러니까 나는 한다라는 말보다 더 있어 보이잖아. 더 좋지 않나?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면. 근데 우리는 어쩌면 구도라는 삶은 나는 한다, 산다로 돌아가기 위한, 나 또한 버리고 한다라는 것 또한 버리는, 그러니까 배를 선착장으로 되돌리는 그런 것 같아.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고 한 걸음을 내딛고 하는 데 있어서 거꾸로 돌아서 걸음을 이끌어내는 근육과 근육 내 세포와 세포의 핵과 핵 안에 있는 DNA와 RNA의 어떤 기능들을 거꾸로 역추적하듯이 불필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의미 없으면 아니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이 궁금하고 배 선착장이 궁금하고 배가 떠날 때의 순간이 궁금해. 근데 배는 이미 나오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떠났고,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원망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뭐 이런저런 비교와 어떤, 특히 고난이 있을 때면 원망의 대상은 주로 앞날이 아니야. 앞날은 미래를 내다본 것 때문에 불안과 어쩌면 공포 혹은 포기, 용기,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거고, 닥친 현실에 대한 원망은 주로 자기의 책망, 과거로 가지. 그러니까 배가 떠난 선착장과 어머니의 자궁을 탓하는 것 같이, 어찌하리요 어찌합니까, 이 말은 앞날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뇌가 가득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건 잘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 견디기 어렵다는 말은 내 지나온 길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온통 불행한 일만 가득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난 삶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아쉽기 그지없는 얘기지. 어휴, 주차장이야. 사람들이 또 우르르 내리고, 그럼 녹음에 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네. 헐, 작업장 울타리 넘어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보니 없다. 왠지 차이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방옥수 걸리고.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 집에 선반에 그대로 있을까? 오늘 시작을 알리는 돼지 소리가 울린다. 나는 오늘 시작이고 출발인데, 돼지는 끝이고 죽음이지. 여기에는 감정 담기가 미안해지고 이 직업을 탓하지. 빨간색, 피, 죽음, 묻어남. 그 속에서도 열심히 돼지를 나르는 사람들,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도구들, 도축장, 경영자와 직원들, 그리고 이걸 맛있게 먹는 시민들. 하나의 끝남으로 머문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계속 이어지니까 그 의미를 갖는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